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 세 번째 주제가, 자,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다. 이제, 뭐 제가 나름대로 하이라이트를 정하긴 하는데요. 자, 이번에 민주당 비례대표 명단을 보고 제가 정말 까무러칠 만큼 놀랐습니다. 이 까무러칠 만큼 제가 놀란 이유는 뭐냐? 아, 이렇게 국민이 개돼지고 우스운가? 자, 비례대표 명단을 보면은요, 그 1위가 그 최혜영이라고, 무슨 강동대학교인가, 무슨 거기에, 사회복지 행정과 교수인데, 사회복지 행정을 하면은, 장애인들에게 뭐 구청에서 지원금 얼마 주고, 뭐, 예를 들면 장애인이 복지수당 어떻게 타야 되고, 이런 거에 빠삭합니다. 근데 얘가 사회복지 행정과 교수인데, 그동안에 자기 남편하고 결혼신고도 안 하고 그냥 동거를 하면서 그동안에 8배 이르는 이 사회복지 수당을 그대로 타먹은 거예요. 이게 거의 돈 1,000만에 가깝습니다. 이게 거의 한 달에요. 둘이서 합했으니까. 이러면서 그동안에 말하자면 500만원, 900만원씩 해갖고 정말 거의 억대에 가깝게 둘이 타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몰랐다? 오리발을 내밀었어요. 여러분. 이 최혜영이라는 여자가 강동대학교 사회복지 그것도 행정과 교수예요. 근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회복지 행정과 교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뭐 비례대표 그 쓰레기당에 저기 뇌물수수 리스트나 마찬가지인 비례대표 쓰레기당에 뭐 1번이라는 거 그것도 뭐 워낙에 그쪽은 뭐 그런 당이니까. 그 다음에 거기는 워낙 뇌물을 많이 받아갖고 최영희가 뭐 이 정도로 기초수급비 뭐 장애인 보조인 장애 뭐 금 받은 거 뭐 기초생활수급비 받은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응? 근데 더 웃기는 거 혼인신고를 9년 동안 안 하고 얘가 받은 이걸 보면은 거의 최소한 몇 천만 원에서 억은 챙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애인 활동비 지원비까지 다 또 신청해 먹고 이게 신고를 안 해야 된다 해서 둘이서 또 1인 가구까지도 이제 다 챙겨 먹은 거예요. 각자 1인 가구로 주소지도 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빠삭해도 이렇게 빠삭한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웃기는 게 있었어요. 근데 2017년에 말하자면은 혼인신고를 했어요. 왜? 2017년에 물론 얘가 그 강동대학교에 갖고 뭐 일자리를 얻었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얘가 혼인신고를 한 이유를 또 나불나불 얘기를 했어요. 왜? 정부 보조로 시험관 아기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야, 정말 죽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시험관 아기 이게 몇 천만 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기를 갖고 싶으니까 이제는 혼인신고를 해갖고 그 시험관 아기를 공짜로 하려고. 와, 대단합니다. 이런 애가 민주당의 비례 1번이에요. 어울리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에서는 이 정도 챙긴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정말 라파설 멤버님 말씀대로 학생들이 뭘 배울까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4번이 누구냐? 김홍걸이에요. 김홍걸 직업이 뭡니까? 이 사람은 평생 DJ 아들이 이 사람의 평생 직장, 평생 직업이었어요. DJ 아들, DJ 삼남, 2호의 아들 이거 가지고 이 사람 평생 먹고 산 거예요.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부터 여러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김홍걸은 지금요. 현재 직장이 뭐냐? 민화협이라고 민족통일 뭐 화해라고 북한하고 교류하는 거에 상임의장이에요. 이전에는 뭐였는지 아세요? 김대중 도서관의 객원 교수였어요. 자, 이거는 뭡니까? 떴다방 복덕방 하시는 분들이 무슨 복덕방 사장하면서 자기 이름 걸고 내가 사장이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김대중 도서관의 객원 교수 정말 정말 웃기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민화협을 마친 뒤에 또 이상한 사람들 불러들이고 자꾸 돈 빼먹고 이래가지고 지금 민화협도요 다행스럽긴 한데 완전 초토화됐다고 합니다. 맨날 쌈박질하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두 가지 썰이 있어요. 하나, 엄마 아빠가 먹고 살렸다.
두 번째, 지가 먹고 살았다. 자, 근데 1번, 2번 다 맞습니다. 자, 김대중과 이희호가 먹여 살렸다. 이거는요, 월간조선에서 이희호가 말하자면 외교 행랑으로 미국에 갔을 때, 그때 이희호의 짐을 날랐던 사람의 증언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내 생에 이렇게 원도 끝도 없이 돈박스를 나른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현찰 든 돈박스를 마구마구 날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 뉴저지 쪽에는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던 건달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무슨 튼 호텔 체인도 막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골프장도 몇 개 갖고 있고 있어요. 이 사람 뭐 아는 사람은 뉴저지 또는 뉴욕에서 다 아는데, 김대중의 말하자면은 재산 관리입니다. 소만 쫙 하고 있습니다. 이희호도 또 날랐고요. 그냥 원도 끝도 없이 날랐죠. 그러면 그 당시에 미국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김홍거리예요. 그러니까 김홍거리가 진짜 돈 걱정 없이 호의호식을 했던 겁니다. 자, 그 증거 보실까요? 김홍거리는요, 미국에 보면 inactive student라는 게 있어요. 미국은 수학 능력이 제대로 되고 학점을 따야지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김홍거리가 영어도 못하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술만 퍼먹고 사람들이 왕자님 왕자님 막 선생님 왕자님 이렇게 쫙 하고 이제 모시니까 김홍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드롭된 거예요. F F F 막 그냥 쌍권총을 찬 게 아니라 그냥 F로 바주카포를 찬 거예요. 그래서 11년을 대학을 다녔어요. 김홍거리가 여러분. 끝내주지 않습니까? 11년을요. 그리고 석사학위를 7년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18년 동안 학교만 다닌 거예요.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대학생인 김홍거리가 집을 샀는데요. 100만 불짜리 집을 샀습니다. 100만 불짜리 집을요. 우리가 100만 불 하면 12억? 아무것도 아닌데 미국에서 그 당시에 100만 불이면요. 방 5개, 화장실도 5개 달리고 목욕탕도 5개 달리고 호화저택이에요. 이걸 샀어요, 또. 그런데 여러분 100만 불이면요. 대부분 몰기지라고 해가지고 다 론이라는 거 이렇게 우리도 이제 말하자면 은행에서 돌려가지고 매번 평생 갚아가는 몰기지, 론을 합니다. 근데 김홍걸은 그거 조금만 하고요. 지 돈으로 다 샀어요. 그 중에 빛나는 게 뭐냐. 38만 불을요. 100만 불 가운데 38만 불을 가방에 갖고 와갖고 그 자리에서 치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의 복덕방,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하죠. 우리의 공인 그 중개사, 이 부동산. 이게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같이 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미국은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한 매물을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해갖고 그걸 해서 퍼센티지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큰 프랜차이즈에 이 부동산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미국 부동산회가 들은 낮아 빠질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8만 불을 현찰로 캐시로 갖고 와갖고 치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미국 사회에 100불짜리 하나만 줘도 막 이렇게 보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위조 지폐인지. 그런 나라에서 38만 불을 갖고 간 사람. 그래서 100만 불짜리를 그것도 대학생이 산 거. 그 이름 순상임 아들 김홍걸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응? 그림이, 견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38만 불을 일개 대학생들이, 대학생 김홍걸이 알바해서 알바해가지고 만듭니까? 이거는 원도 끝도 없이 날랐다는 돈박스, 돈상자.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1번 빙고. 엄마 찬스, 아빠 찬스, 김홍걸 찬스. 자, 하바나 멤버님께서 그럼 미화 반출 규제해야 되는데 규제했었죠. 그렇지만 외교 행랑으로 갖고 간 거예요. 이희호가. 정말 제가 정말 기가 막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가 벌었다. 김홍걸이 지가 벌었다. 네, 뇌물을 잡사 드신 거죠. 그래서 최기선 게이트라고 여러분 아마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실 겁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갖고 무슨 별별 사업에 정부 막 입찰에 막 이렇게 갖고 엄청 돈을 챙겨갖고 잡혀 들어갔어요.
근데 바로 이 최기선 게이트에서 김홍거리가 돈을 잡사 드신 거예요. 아주 낼름. 그때 최기선이가 얘기한 건 36억이었습니다, 여러분. 300만 달러. 근데 재판에서 김홍거리가 뭐 깎고 나는 이거밖에 안 받았어요 해서 15억 달러로 깎여졌어요. 그래서 김홍거리가 15억 원의 달러가 아니라 15억 원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잡수셨다.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김홍거리가. 그리고 나서 더 웃기는 거,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잡숴 드셨다 하더라도 항고를 해가지고요, 조금 더 형량을 줄이고 뭐 이러는데 안 했어요. 왜? 여기서 끝내는 게 김홍거리한테 이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 찬스로 해서 100만 달러 집도 쫙쫙 사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요 렉서스가 제일 좋은 차였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라고 해서 밀턴 프리드만이 그 책을 쓴 정도로 미국에서요 벤츠 뭐 BMW 못지않게 렉서스가 인기 짱이었고요. 렉서스의 신형 모델 중에서 왜 옵션 같은 거 다 장착한 거, 그거 되게 비쌌거든요. 그거 타고 다녔어요, 대학생인 김홍거리가. 그러니까 막, 그리고 막 돈 쫙쫙 뿌리고, 이 지갑에서 보면 막 100달러짜리가 이만큼씩도 있었고, 제가 어떤 교포한테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엄마 아빠 찬스 쓴 거에 있어서 두 번째 찬스는 바로 김홍거리가 뇌물로 말하자면 자급자족을 한 거죠. 엄마 아빠 돈 쓰는 것도 있지만은 나한테 싹 해가지고 뇌물을 준다니까 낼름 잡숴 드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김홍거리는 1번 2번 자기도 뇌물 받고 알바도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배지로 4번을 달아요. 아니 15억 원을 뇌물로 잡사 드신 분이, 판결이 난 사람이 어떻게 4번을 답니까? DJ 아들이니까 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DJ 아들들의 말하자면은 별명이 있죠. 홍삼 트리오라고. 홍삼 트리오. 어떻게 해서 홍삼 트리오냐? 이 세 명이요 뇌물을 다 잡숴 드신 거예요. 뭐 홍업이, 홍거리, 뭐 저기 다 잡숴 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 셋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차승혜하고 낳은 아들 둘, 그 다음에 이호가 낳은 홍거리까지 아들 홍삼 트리오가 뇌물을 어마어마하게, 그게 뭐 합계를 하면은 뭐 150이라는 얘기도 있고 200억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다 뇌물을 받아서 홍삼 트리오로요 엄청나게 말하자면은 치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니스님께서 적지만 니스 찬스, 정말 감사합니다, 니스님. 감사드리고요. 네, 슈퍼챗 늘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삼 트리오가 됐는데, 이번에 뉴 홍삼 트리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도 뉴 홍삼 트리오. 뭐냐? 3명 다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배지를 다 딱 다른 겁니다. 뉴 홍삼 트리오라고. 자, 첫째 아들에 대해서 그때는 DJ가요 직접 자기 아들한테 비례대표 순번을 줬어요. 그래도 아무도 말 안 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도 비례대표라고 해서 첫째 아들에게 DJ가 직접 달아줬어요. 그 다음에 노무현 시절에 이 둘째 아들한테 또 그 정권에서 또 민주당에서 비례를 달아줬어요. 그러더니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는 뇌물을 15억이나 잡아 처먹은 홍거리한테 또 비례대표를 달아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자, 홍삼 트리오에서 뉴 홍삼 트리오, 뇌물도 다 잡숴가지고 딱 그 뇌물의 훈장을 달더니 이제 그 훈장을 딱 돌려가지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줍니다. 저는 너무 치욕스럽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산다는 게,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돈계산 좀 하죠. 우리 세금으로 이 사람들을 이제 먹여 살리는 거니까요. 자, 국회의원 한 명한테 드는 돈이 아무리 작아도 뭐 보좌관, 뭐 그 기름값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 뭐 하면은 8억이라고 그럽니다. 8억, 여러분. 8억. 그러면 그동안에 아들들이 배지를 달았죠. 그 다음에 이 홍거리까지 평생 직장을 이제 뒤로 하고 국회의원 배지가 달면은 4년 동안 홍거리가 우리 세금으로 84, 48, 32억 원을 드시게 되는 겁니다. 아주 합법적인 뇌물로 민주당이 주는 뇌물을 말하자면
32억 원. 그럼 이 셋이서요, 먹었다 하면은 32 곱하기 여러분 3 96억 원이에요. 그럼 100억 원이에요. 제가요 세금 참 많이 냈거든요. 근데 제가 낸 세금이 참 길에 벽돌 하나 깔린 것 같지 않고 진짜 억울했는데 그래도 참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낸 세금이 저 홍삼 트리오에 의해서 뉴 홍삼 트리오 이래서 쟤네들 먹고 살고 뭐 문재인이가 세월호 터진 날 그날 한정식집 일정식집에서 12만원 뭐 13만원에서 25만원 먹어 치운 것처럼 이제 홍거리 술집 뒤치다거리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세금으로? 저는 진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낸 세금이 길바닥에 보도블록 깔리는데 뭐 울퉁불퉁한 도로에 그 쓰이지 못한 거 그거 너무 분해 죽겠지만은 그렇지만 적어도 이 신홍삼 트리오에 저 뇌물 처먹은 DJ 아들 3명에 말하자면 배지 대금에다가 국회의원 월급으로 세비로 이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능력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형평성이라는 거 한번 따져보자고요. 형평성이라는 거. DJ 아들은 3명이 다 배지를 달았어요. 그리고 YS 아들 김현철이는 왜 배지를 못 답니까, 여러분? 김현철이는 지난번에 문재인 지지선언 했다가 지금은 문재인은 그냥 맨날 비난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김현철이는 달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지지선언한 과거가 있는데 왜? DJ 아들이 아니니까 YS 아들이니까 재수없어. 김현철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김현철이는 자기도 이제 진짜 문파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이제 문재인이 맹공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노태우 아들은 왜 안 돼요? 저는 진짜 노태우 아드님이 자 5.18 뭐 거기 가가지고 진짜 화합을 얘기한 거 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민주당 애들한테 선이 닿아갖고 민주당에서 노태우 아들 뭐 화합의 상징으로 우리가 노태우 아들을 배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노재원이가 홀가닥 넘어가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막 그 아바타 노릇 한 거예요. 그러더니 웬걸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런 거 할 수 없다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등신됐어요, 노재원이가. 응? 자, 이렇게 된 겁니다. YS 아들 김현철이 안 돼. 노태우 아들 노재원이 안 돼. 이렇게 된 겁니다. 와,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자기네들 DJ 아들을 대대로 이게 보면은 저는 참 자존심 상했던 게 북한이란 나라 자존심 상하기도 하지만요. 네? 아니 공산주의도 정도껏 해야죠. 2단 중에 2단 아닙니까? 응? 어떻게 해서 김일성이 김정은이 김정은이 그 공산주의 짝퉁 공산주의라고 하더라도 3대가 어떻게 해먹냐고요. 이것도 자존심이 상해요. 북한 일까지도. 그런데 DJ 아들 3명이 모조리 배지를 단다? 이야,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께서요 확실하게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 4.15 총선 나라의 명예가 갈렸고 우리의 자존심이 갈렸습니다. 자, 오늘 이 곽상원이 얘기를 제가 못했습니다. 이 권양숙의 그 사위 얘를 왜 민주당에서 공천을 줬나, 이 얘기도 또 뒤에 이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히스토리가 있어요. 헐 스토리죠. 이거는 곽상원의 스토리가 아니라 권양숙의 헐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곽상원, 권양숙이가 왜 선거에 등 떠밀어서 내보냈나, 네, 이 얘기는 제가 다음에 따로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요 꼭 해야 돼. 여러분에게 드려야 될 말씀입니다.